안녕하세요, 이조현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CES 2025 현장에서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훈련, 즉 모델 경쟁을 지나서 이제 추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론 경쟁이 시작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 기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훈련에 필요한 반도체, 즉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빅테크에 공급하면서 주도권을 받았던 기업들의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요. 추론 경쟁이 시작되는 지금 이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CES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론 경쟁이 벌어지면 하드웨어 영역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전력과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거대한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던 과거와 달리 추론어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별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디바이스에 충분한 연상력을 제공할 소비자용 AI 반도체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그간 데이터 센터 칩 판매로 큰 수익을 냈던 반도체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CES 2025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는 몇 년 만에 엔비디아가 직접 제품을 전시하고 나섰고요.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시장의 경쟁자인 AMD 역시 신제품 라데온 900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의 강자인 퀄컴 역시 반도체로만 혁신상 2개를 챙기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엔비디아의 대응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8년 만에 CES 기조연설 무대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젠슨 황은 하이퍼 컴퓨팅, 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련 행사인 CES답게 엔비디아의 최신형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5000 시리즈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용 제품이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서랍 형태의 거대한 칩세트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데스크톱 PC에 꽂을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픽카드를 출시하면서 내놓은 엔비디아의 설명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를 내오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픽카드란 이름 그대로 이미지, 그래픽 처리 성능이었죠. 저해상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DLSS 기술이나 빛의 움직임을 그대로 추적해서 디지털 사물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이런 그래픽 성능보다는 인공지능 연산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CES에서도 전작인 RTX 4000 시리즈의 최신 제품인 RTX 4000 슈퍼를 내놨는데요. 이때도 AI 이미지 생성이 1.5배 빨라졌다거나 LLM 연산 처리 속도가 5배 빠르다는 식으로 그래픽 칩이 아닌 AI 칩으로서의 성능을 강조했죠.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도 RTX 5000 시리즈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RTX 5000 시리즈는 현존 최강이라는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아키텍처 블랙엘이 적용된 소비자용 제품인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엔비디아가 소비자용 제품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극 탑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소비자용 제품군은 거의 손을 놔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엔비디아는 소비자용 그래픽카드가 주력 상품이던 기업이잖아요.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의 80%가량이 소비자용 제품이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은 20%가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AI 열풍을 거치면서 2024년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80%를, 소비자용 제품은 2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AI 연산 기능을 강화한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판매로 소비자용 AI 반도체 시장을 열고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일종의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소비자용 칩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규모와 속도의 데이터 센터용 칩 판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대세였던 지난 몇 년 동안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만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빅테크들 사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칩은 살 만큼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에 데이터 센터 훈련용 칩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용 AI 추론 칩 시장 선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추론용 칩 시장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자사 AI 서비스에 맞춤형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니 굳이 치열한 시장에 엔비디아가 뛰어들 이유가 적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간 데이터 센터용 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엔비디아가 이제 소비자용 AI 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번 CES에서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C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AMD 역시 비슷한 전략으로 나섭니다. AMD 역시 CES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의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9000 시리즈와 노트북용 모바일 AI 칩 헤일로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칩은 CPU, GPU, 메모리가 모두 탑재된 시스템온 칩인데요. 랩톱을 비롯한 소형 디바이스에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AMD가 CPU 역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헤일로 시리즈는 라이젠 AI 맥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개인 PC에서 강력한 AI 성능을 제공하는 이른바 AI 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역시 점점 높아지는 개별 기기에서의 추론 성능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퀄컴입니다. 퀄컴은 오랜 기간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만들어 왔고요. 최근에는 수많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 AP, 스냅드래곤 시리즈로 AI 시대에 주목받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이죠. 그럼 퀄컴은 2025년 인공지능 추론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고 있을까요?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클라우드의 힘을 빌리지 않고 디바이스가 가진 성능으로 AI 연산을 처리한다는 개념의 온디바이스 AI는 퀄컴이 지난 몇 년 동안 강조하고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실제로 퀄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CES에서도 온디바이스 AI만으로 혁신상을 2개나 수상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용 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위에서 작동하는 AI 플랫폼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트북용 칩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입니다. 먼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은 스마트폰 내에서 생성되는 음성,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해서 사용자의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고 또 보안까지 해주는 온디바이스 멀티모달 AI 기술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론 성능을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노트북용 칩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역시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비롯한 각종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스크톱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역시 개인용 디바이스에서 강력한 추론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다양한 AI 기반의 앱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죠. 이런 점에서는 CES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칩 스타트업 디벡스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디벡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에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CTA가 선정한 꼭 봐야 할 AI 관련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디벡스는 온디바이스 AI 칩인 DXM1을 활용해 이미지를 구분해내는 비전 AI를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전력, 고효율, 그리고 낮은 발열을 강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산량이 몰리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발열이 생기는 일반적인 칩과는 달리 발열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칩 위에 버터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비전 AI만이 아니라 LLM까지도 온디바이스 형태로 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CS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으면 정말 2025년에는 인공지능 경쟁의 축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맞춰서 소비자 기기, 즉 엣지에 추론을 위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시장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노리는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를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CES 2025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반도체 업계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훈련을 넘어서 추론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달라지고 경쟁 역시도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한국에 돌아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